Hello, I'm a resident who lives near the president's house.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impeachment occurred in Korea. At first, I thought martial law was bad. But it was to stand up to the communist forces. Many Korean people oppose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So they are guarding the president's house. President Yoon Suk-yeol was illegally arrested and released on the 8th. Now, he is waiting for an impeachment trial in the Constitutional Court. People are fighting everywhere for impeachment to be dismissed. I will report on the news of supporters around the president's house. Please use an automatic subtitle translator. こんにちは。大統領の家の近くに住んでいる住民です。韓国で戒厳令が宣言され、弾劾事件が発生しました。はじめは戒厳令が悪いと思いました。しかし、共産主義勢力に対抗するためのものでした。多くの韓国国民が大統領弾劾に反対します。それで大統領の家を守っています。ユン・ソギョル大統領は不法に逮捕され、今月8日に釈放されました。今は憲法裁判所で弾劾審判を待っています。国民は弾劾が棄却されるためにあちこちで戦っています。大統領の自宅周辺の支持者の話をします。自動字幕翻訳機を使用してください。 안녕하세요. 대통령 집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국에서 계엄이 선언되고 탄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가 지난 8일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립니다. 국민들은 탄핵이 기각되기 위해 곳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 주변의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동 자막 번역기를 사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이웃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 중에 미국과 일본에서 구독하신 분이 계셔서 외국분들에게 이번 사태를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대통령 집, 대통령 관저 뒤에 있는 산의 산책로입니다. 이곳을 조금 걸어 내려가면 대통령께서 사시는 관저 입구가 나옵니다. 대통령 집 입구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애국 시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 계시고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지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께 이번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라고 하면 마셜 로 영화에서는 나쁜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계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국 국민들이 처음 계엄 사태 때 탄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뒤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엄을 한 이유는 차마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선거가 반국가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국정을 운영하는데 야당의 탄핵과 발목 잡기로 원활한 정책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앞세워 한국 야당은 국회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숫자가 많음을 이용해서 예산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올리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드론 정찰기, 초급 간부들의 군 인력들에 대한 임금 인상, 젊은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또 국가의 간첩을 잡는 기능을 쇠퇴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청와대, 경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예산이 없어서 자신들이 개인적인 돈으로 식사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정마비, 정책마비를 불러온 야당의 폭주와 방해가 이번 탄핵 사태의 이번 계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이 선언되고 그라운드 C 같은 젊은 유튜버들은 내라는 쿠데타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예산을 막고 간첩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거 부정의 의혹까지 있는데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과 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김진홍 목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라는 말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시민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는 평화로움 속에서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공산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은 자신들의 세력을 조금씩 확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자이거나 사회주의자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국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국가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그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권력이 세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 사회주의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실태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불법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대로 체포되어서 만약 유죄가 선언됐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사회주의화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법원에서 체포 과정이 위법적이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오늘도 대통령 관저 집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애국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때린 거는 보니까 이제 청소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잠깐 바닥을 딱 까니까 뭐가 나와?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야, 대한민국의 그 희망찬란한 건물 밑에는 뭐야?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했던 거야. 그렇잖아요. 그 바퀴벌레 서식지 중에서 가장 큰 서식지가 어딥니까? 여의도 국회 아니야, 그렇죠? 그 이 새끼들이 반란이 일으켰잖아. 여기는 민주당뿐만 아니다. 그 한동훈 새끼 해가지고 국힘당도 또 가세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 바퀴벌레들 벌써 다 드러났어, 그렇죠? 고도의 바퀴벌레 어떤 바퀴벌레야? 헌재 바퀴벌레, 그렇죠? 헌재 바퀴벌레잖아요. 헌재는 약간 뒤에 등장하고. 이곳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반대 세력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 주변으로 반대 세력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려는 시민들은 이곳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집회에서 보셨듯이 많은 분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이곳 한남동 관저 앞에서 중계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직장에서 퇴근을 한 애국 시민들이 이곳으로 합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도 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어제는 헌재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삭발 시위를 하셨습니다. 애국 청년들은, 특히 애국 여성 학생들은 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불법적인 탄핵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그날까지 항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또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 계신 세계 시민 여러분, 한국의 탄핵 사태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체제 전쟁입니다. 단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엄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공격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통계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들은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3분의 2에 가까운 19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야당의 고위 간부는 선거율, 투표율에 대해서 정확히 예상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선거 총괄위원장으로서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31.몇%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결과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선거에는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무효표가 나오고 운송사고나 기상이변,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통계학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3,000여 개 투표구에서 야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는, 사전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통계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전 3,000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수억 년에서 매일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적인 우혹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각 지방선거에도 각 지방 법관들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50여 건의 선고소송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0%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여론에서는 10%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 내로 격차가 조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고 현장에서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 싸우셨던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대통령 선거 때 전라도의 한 개표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제공해 주신 제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안 맞으면은 내가 지금 하시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오자로 숫자를 지금 3,793 플러스 2,070을 갖다가 8,444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라. 이제 오니까 다시 사과를 해야죠. 사과일이 나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 이게 사과일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표현해도 이 사람아 무슨 걸 투표하는데 진짜이 묻는 거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야. 근데 거기서 진짜 실수한 말을 던지 마시고 직접 저거 사진 찍는 건 좋은데 네. 사과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과일 아니에요. 이게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4,000표가 차이가 나는데 결제표가 들어가면 저희는 공부가 안 되고 뻔하잖아요. 계산 다 해요. 아니 중간에 쓰다가 필요하는 맞아요. 이거 믿을 사람 하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합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야. 대표가 끝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실수가 났으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기 또 아니 이거는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4,000표라니까요. 이것이 그대로 절로 가서 또 누가 발견을 못하면 저기가 게시표 되고 저기서 게시가 돼가지고 바로 방송으로 나가면 득표율로 끝나버려. 여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리라고. 실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실수가 어딨어요. 729인데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을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하거든요. 투표용지 교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입력을 하신 거예요. 잘못 숫자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차이가 수가 이게 돌리면 이게 맞잖아요. 그거 매수만큼 돌렸더니 248이 나왔다. 그러니까 기록이 틀렸구만 기록이. 그런데 이걸 잘못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총 800 얼마야? 948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8이 아니고 1720단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와요? 그런 실수를 2번 하셨다고요. 실수잖아요. 실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국민투표에서. 실수라고 하면 안 되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실수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 기전이 그러니까 다 스탑하고 확인을 먼저 하세요. 다른 테이블은 어떤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아니 지금까지 이상 없이 지나간 게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도 그런 데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야 저희가 오해를 안 하죠. 선생님 이상하니까 다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고 가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전라도의 투표소와 서울의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의혹 중에 이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의혹은 짚어져야 되고 밝혀져야 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의 문제입니다.